안녕하세요. 다양한 설명 방법 두 번째 시간입니다. 세 번째 시간인가? 교과서를 다루는 건 두 번째였죠. 자, 지난 시간에 학습 목표 이야기를 했어요. 다양한 설명 방법을 파악하여 글을 읽을 수 있다. 그래서 설명 방법 얘기를 했는데, 자, 설명 방법을 띄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방법. 자, 정의, 예시, 비교, 대조, 인과. 이 외에도 있었는데 일단 가장 핵심적인 것 같은 거 먼저 말씀드릴게요. 정의, 대상의 본질과 개념, 뜻을 밝히며 설명하는 방법. 무엇은 무엇이다. 예시,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하는 것. 예에는 뭐가 있고 이런 거. 비교와 대조는 같이 생각하셔야 돼요. 둘 이상을 가지고 설명하는데 공통점을 중심으로 설명하면 비교, 차이점을 중심으로 설명하면 대조. 자, 인과 아주 멋있는 설명 방법, 원인과 결과로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방법. 자, 이런 것들 배웠고요. 그래서 뭐 도입 영상하고 지난 시간에 또 지혜가 담긴 음식 발효식품 제재 정리했었습니다. 글의 종류는 설명하는 글이었고요. 설명문. 자, 우리나라 전통 발효식품의 우수성을 얘기한다. 필기했었죠. 구체적인 식품을 예로 들어 발효 과정도 설명했고, 그 다음 과정도 순서대로 나열을 했다. 그래서 글의 구성은 3단 구성, 처음, 가운데, 끝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발효식품, 가운데는 발효 개념, 우리나라 발효식품 우수성 하면서 식품들 쫙쫙쫙 나오고요. 끝부분에 전통 발효식품을 발전시켜 나가자는 제안, 이런 거 미리 다뤘고요. 그 다음에 또 뭐 했냐면 앞부분을 얘기했습니다. 자, 가, 단락, 도입부, 나, 단락, 처음 부분엔 가와 나 두 가지 단락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발효식품이라고 하면서 첫 페이지에 두 단락 가와 나가 있는데 여기서 설명 방법이 하나 쓰였어요. 앞에서 배웠고 지난 시간에도 배웠다시피 자, 뭔지 기억하시죠? 발효식품은 요구르트, 하몬, 된장, 빵, 치즈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예를 들어줬으니까 예시. 자, 그래서 처음 부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발효식품. 이것까지 지난 시간에 했었습니다. 어휘풀이에 하몬이 나오긴 하는데 그냥 숙성시킨 고기예요. 발효시킨 고기. 자, 이제 드디어 가운데로 들어가겠습니다. 158페이지 보도록 합시다. 자, 가운데 표시해 놓으세요. 발효란. 자, 동그라미 쳐주면 좋겠네. 발효란. 좀 산만해요? 저지? 곰팡이나 효모와 같은 미생물이 탄수화물, 단백질 등을 분해하는 과정을 말한다. 발효란 무엇을 말한다. 무엇은 무엇이다. 자, 무슨 설명 방법인지 아시죠? 정리해 놓으세요. 정의. 발효란 무엇이다. 정의. 자, 미생물이 유기물에 작용하여 물질의 성질을 바꾸어 놓는다는 점에서 발효는 부패와 비슷하다. 자, 발효를 설명하기 위해서 발효와 무슨 얘기를 하냐면 발효와 부패 얘기를 했어요. 동그라미 치시고요. 그런데 발효와 부패는 어떻다? 비슷하다. 자, 이렇게 비슷한 점, 같은 점으로 얘기하는 설명 방법이 뭐였죠? 앞에서 배웠다시피 비교. 적어 놓으십시오. 비교. 자, 교과서에 쓰시면서 따라오셔야 돼요. 하지만 발효는 우리에게 유용한 물질을 만들어내는 반면에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반면에 부패 안 좋은 거니까 까만색으로 할게. 부패는 이거 녹색 아니고 우리에게 해로운 물질을 만들어낸다는 점에서 뭐가 있다? 아주 중요하죠. 뭐가 있다? 차이가 있다. 자, 이렇게 두 가지를 차이를 가지고 설명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대조라고 합니다. 차이, 대조. 이 반면에보다 밑에 차이 쪽을 좀 더 강조할게요. 이 반면에 지우고. 자, 발효와 부패의 차이점으로 설명했다. 대조. 써 놓으십시오. 그래서 발효된 물질은 사람이 안전하게 먹을 수 있지만 부패된 물질은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어서 함부로 먹을 수 없다. 다시 말해서 발효된 물질은 몸에 좋은 성분이, 그러니까 이건 똑같이 세균의 종류인데 어떤 세균이 자기들이 먹고 남긴 물질은, 배출한 물질은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물질인 거고, 어떤 세균이 남겨놓은 물질은 독이 되는 아주 무서운 그런 물질이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발효와 부패라고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표시를 해 줄게요. 자, 예쁜 애들은 노란색 발효. 안전하게 먹을 수 있지만 부패한 물질은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어서 함부로 먹을 수 없다. 자, 이렇게 둘 사이의 차이점을 가지고 설명하는 걸 우리는 대조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가운데 다, 이 단락 되게 중요합니다. 이 가운데 다 단락, 발효의 개념과 특징 정리해 놓으세요. 공통점과 차이점은 여기서 얘기했죠? 공통점은 어디 나오냐? 비교. 미생물이 유기물에 작용할 말이 어렵지. 유기물이 뭐냐면 식물을 통해서 나온 썩을 수 있는 걸 다 유기물이라고 그래요. 유기물은 세균이 먹지. 이 미생물이 세균이죠. 물질의 성질을 바꿔놓아. 그러니까 어떻게 바꿔놓냐면 얘네들이 얌얌얌얌 먹고 그 다음에 어떻게 말하면 이렇게 배설하는 거야. 사람이 배설하는 거는 또는 동물이 배설하는 거는 그냥 구분이 되지만 미생물이 너무 작으니까 얘네들이 유기물을 먹고 배설하는 나오는 것들은 엄청나게 많아요. 자, 어쨌든 그리고 이 더러운 배설물과는 달라. 자, 물질의 성질을 바꾸어 놔요. 그래서 발효는 부패와 비슷하다. 자, 핵심 콕콕. 발효의 개념과 특징. 개념은 미생물이 탄수화물, 단백질들을 먹어서 분해하는 과정이 발효고, 특징은 자, 둘 다 분해하면서 물질을 생성해내는데, 새로운 걸 만들어냈는데 몸에 괜찮으면 발효인 거고요. 몸에 안 좋은 걸 만들어내는 세균은 부패인 거예요. 세균의 종류에 따라 달라. 착한 세균은 뭘 먹든지 간에 사람들에게 좋은 걸 만들어내고, 나쁜 세균은 뭘 먹든지 간에 나쁜 걸 만들어내요. 자, 어쨌든 발효의 개념과 특징. 다 중요한 단락이었군요. 공통점과 차이점은, 공통점은 유기물에 작용할 물질의 성질을 바꿔놓는다. 차이점은 발효는 유용한 물질을 만들었을 때, 부패는 해로운 물질을 만들었을 때. 자, 그 다음 라. 그렇다면 발효를 거쳐 만들어지는 전통 음식에는 무엇이 있을까? 가장 대표적인 음식으로 김치를 꼽을 수 있다. 자, 밑줄 쳐 놓으세요. 김치를 제시했어요. 무엇으로? 예시로. 자, 발효를 거쳐 만들어지는 전통 음식에는 김치를 꼽을 수 있다. 여기서 여기까지 밑줄 쳐 놓으세요. 김치는 채소를 오랫동안 저장해 놓고 먹기 위해 조상들이 만들어낸 음식인데 계절과 상관없이 영양분을 섭취할 수 있도록 해주고 건강을 지키는 데도 도움을 준다. 그래서 요 라 단락의 내용은 전통 발효식품인 김치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깊이 들어가지. 자, 그 다음 마 단락. 김치 발효의 주역은 젖산균이다. 젖산균이라는 세균이 있네요. 채소를 묽은 농도의 소금에 절이면 효소작용이 일어나면서 당분과 아미노산이 생기고, 이 당분과 아미노산을 냠냠냠냠 먹는 미생물이 성장하면서 발효가 시작된다. 그래서 딴 세균이 먹으면 안 돼, 큰일 나. 하지만 이 착한 젖산균이 먹으면서 김치 발효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젖쌍균도 함께 성장하고 증식, 양이 늘어나는 거지. 젖쌍균은 포도당을 분해하면서 젖산이라는 걸 만들어내는데 이 젖산 덕분에 약한 산성 물질이어서 유해균, 몸에 나쁜 독성을 만들어내는 균이 증식하는 것을 억제하고 그 결과 김치가 썩는다, 안 썩는다? 안 썩는다. 김치는 썩지 않는 이유가 있는데 뭐냐면 착한 세균인 젖산균이 젖산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자, 무엇 때문에 어떤 결과가 나타났다. 원인과 결과, 줄여서 인과라고 할 수가 있죠. 원인은 젖산의 유해균을 증식하는 것을 억제한다. 결과 김치가 안 썩는다. 그 덕분에 우리는 김치를 오래 두고 먹을 수 있다. 자, 그래서 마달락의 핵심은 뭐냐면 마달락의 핵심은 김치 발효에서 주요 역할을 하는 젖산균. 자, 이 대목도 써놓으세요. 그리고 여기 중요한 설명 방법이 나왔는데 인과라는 설명 방법입니다. 원인과 결과 아주 논리적이죠. 밥을 안 먹었더니 배가 고프더라. 역으로 하면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지. 내가 배탈이 났다. 원인은 상한 음식을 먹었기 때문이다. 자, 원인과 결과로 설명하는 걸 인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핵심 콕콕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치의 우수성. 첫 번째, 계절에 상관없이 채소의 영양분 섭취할 수 있게 해준다. 본문에 나오죠? 두 번째, 소화를 촉진하고 노폐물 배설을 돕는다. 세 번째, 유해균의 변식 및 발암 물질의 생성을 억제한다. 유해균은 몸에 나쁜 거 막 만들어내잖아. 둘 다 세균인데 젖산균은 착한 세균이라서 김치는 젖산균이 번식하기 때문에 딴 세균이 발을 붙일 수가 없다. 그 다음 네 번째, 변비, 대장암, 당뇨병 등을 예방하는 데 효과적이다 라고 바달락에 나오네요. 자, 바달락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바달락. 김치가 우수한 것은 이 젖산균과 세균 때문이다. 젖산균과 젖산은 자, 밑줄을 쳐놓을까. 좋은 점 첫 번째, 소화 촉진, 노폐물이 잘 배설될 수 있도록 하고요. 두 번째, 유해균 번식하거나 발암물질 생성한 것을 억제. 세 번째, 그리고 세상에 변비 및 대장암, 당뇨병을 예방하는 데 효과죠. 정말 몸에 좋구나. 그래서 바달락의 핵심은 건강에 도움을 주는 김치. 써놓으시면 좋겠네요. 자, 어휘풀이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생물은 눈으로 볼 수 없는 아주 작은 생물을 미생물이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농도 과학 시간에 배워서 잘 알죠? 용액 따위의 진함과 묽음, 얼마나 진한가, 얼마나 걸쭉한가, 얼마나 묽은가. 자, 여기까지 다였고요. 김치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자, 이제 다음 페이지. 자, 새로운 발효식품이 하나 나와요. 159페이지. 새로운 발효식품 뭐냐면 간장입니다. 자, 4. 자, 맛있는 음식을 만들 때 빠질 수 없는 전통 양념인 간장과 된장도 발효식품이다. 발효식품의 예시죠. 앞에 김치를 예시로 삼아서 여러 가지 설명했다면 이번에는 간장 이야기를 하겠네요. 자, 예시 밑줄 쳐놓고 써놓으세요. 예를 들었으니까. 먼저 간장을 만드는 과정을 살펴보자. 과정은 단계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자, 제일 먼저 여러분들 참고로 알아두세요. 여러분들 또래 이 간장 만드는 과정 모르는 애들이 좀 있는데 알면 아는 척하기 좋아요. 자, 콩을 일단 푹 삶아요. 그래서 막 찢고 이제 찌른 다음에 그 밀가루처럼 이렇게 서로 달라붙잖아. 그러면 덩어리로 만들어요. 일단 이렇게 막 찢어서 으깬 다음 덩어리로 만들어서 이 덩어리를 뭐라 그러냐면 메주라고 부릅니다. 메주를 그 다음에 따뜻한 곳에 두어 발효하고
나중에 소금물에 담가 우러낸다. 여러분 옛날 시골 같은 데 보면 메주를 매달아 놓잖아요. 그러면 그 매달은 지푸라기에서 몸에 좋은 유익균이 메주에 옮겨가서 메주를 발효시킨다 그래요. 독이 아니라 몸에 좋은 물질이 나오는 걸 발효라 그러지. 자, 소금물에 담가 우러낸다. 소금물에 담가 우러냈고 나 한참 지나서 그 국물을 떠내어 달이면 간장이 완성된다. 자, 간장 만드는 과정. 4는 전통 발효식품, 두 번째인 간장 만드는 과정. 그 다음 자, 이 간장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메주가 소금물에서 발효될 때 젖산균의 일종의 바실루스라는 균이 있어요. 이것도 앞에 말한 김치의 젖산균인데 이름이 좀 다른 젖산균인데 얘도 착하네요. 콩에 있는 단백질을 분해하며 아미노산을 만들어낸다. 이 아미노산이 그런데 소금물에 녹아들고 감칠맛, 우리가 좋아하는 감칠맛을 더하고 영양소를 공급한다. 이처럼 간장은 음식을 더 맛있게 만들고 건강에도 좋기 때문에 우리 조상들이 장 담그는 일에 정성을 기울였다. 그래서 한 집안의 음식 솜씨나 뭐 이런 거 얘기할 때 간장 얘기를 많이 했죠. 간장이 감칠맛이 나고 건강에 좋은 이유를 이야기한 부분이 입니다. 자, 간장 얘기를 했으니까 이제 멈추느냐? 더 있습니다. 자, 이제 된장 만드는 과정을 살펴보자. 간장을 만들고 나면 우러내는 국물 가지고 메주 국물 가지고 어떻게 말하면 간장 만들잖아. 덩어리가 남잖아요. 간장을 만들고 나면 메주가 남는다. 이 메주를 잘게 건져내어 잘게 으깨고 소금을 넣어서 잘 섞는다. 이를 장독에 넣어 1개월 이상 숙성시키면 맛있는 된장이 완성된다. 된장 만드는 과정. 자, 세 번째 발효식품 된장. 자, 옆에 아까 간장에 감칠맛을 더해주는 게 있다 그랬죠. 뭐냐면 세균인데 그냥 세균이라고 하면 나쁜 세균 같죠. 바실루스라는 젖산균이 단백질을 분해하여 만든 아미노산이 간장에 감칠맛을 더하고 영양소를 공급한다 라고 했습니다. 와, 여기 그림으로 표현했네. 자, 제일 먼저 콩을 삶은 다음에 찧어요. 요즘은 기계로 갈지만 옛날에는 요즘도 이렇게 하나? 어쨌든 막 으깨는 거야. 으깨서 메주를 네모나게 만들고 따뜻한 곳에서 메주를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 매달아 두면 이때부터 발효가 시작돼요. 자, 그 다음 나중에 메주를 소금물에 담가 우러내면 이 메주에서 간장 성분이 막 나오죠. 그러면 요 간장이 완성됩니다. 그리고 나면 이 덩어리를 건져내. 그리고 소금을 넣은 다음에 막 으깨고 또 발효를 시켜요. 그러면 된장이 완성된다. 자, 이런 간장과 된장 만드는 과정을 그림으로 보여줬네. 자, 어쨌든 우리는 발효식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설명 방법을 얘기하고 있다. 자, 마지막 페이지. 된장. 이 된장은 필수 아미노산이 매우 풍부해서, 아미노산이 뭐냐면 우리 몸에서 스스로 생기기 어려운 꼭 몸에 필요한 성분이야. 아미노산, 단백질에서 보통 나와요. 자, 된장은 필수 아미노산이 풍부해서 아미노산이 적은 쌀밥을 주로 먹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식품이다. 또 간 기능을 높이고 피부병과 성인병을 예방하는 데도 효과적이다. 더불어 된장은 항암 효과가 뛰어나. 왜냐하면 발효되는 과정에서 항암 물질이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된장의 우수성 한번 밑줄만 쳐볼게요. 간단하게 밑줄만. 자, 필수 아미노산이 풍부하다. 간 기능을 높이고 피부병과 성인병을 예방하는 데 효과적. 그 다음에
항암 효과가 뛰어나다. 왜냐하면 매주가 발효된 과정에서 항암 물질이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이거는 뭐 요거랑 같은 세트네. 항암 물 효과 안에 들어가는. 자, 일단 이런 식으로 밑줄을 쳐놓으면 된장의 우수성. 밑줄 치셨습니까? 옆에 정리된 것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수 아미노산이 풍부해서 간 기능을 높인다. 또 피부병, 성인병 등 암 예방에 효과적이다. 라고 했습니다. 밑줄 쳐져 있죠? 자, 여기까지 우리가 요것도 같은 거잖아? 항암효과 뛰어난 까닭은 발효 과정에서 항암 물질이 만들어지기 때문이다라고 했죠. 자, 이렇게 차는 된장의 우수성. 그 다음 여기까지 가운데 부분입니다. 글의 구성은 보통 처음 가운데 끝으로 이루어지고요. 처음 부분은 이 글을 왜 읽어야 하는지 도입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구체적으로 하고 싶은 말들은 보통 가운데 부분에서 항목별로 합니다. 끝부분에서는 우리가 앞부분 까먹을 수가 있잖아요. 전체를 정리해주고 다시 더 추가해주는 말을 재현이라고 보통 불러요. 자,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자, 일단 가운데 그래서 발효의 개념과 우리나라 전통 발효식품의 우수성을 이야기했습니다. 여기까지 가운데 써놓으세요. 발효의 개념 얘기했고 우리나라 전통 발효식품 3가지 얘기했습니다. 김치, 간장, 된장. 자, 이 3가지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제 끝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끝부분은 보통 정리하고 강조하고 추가로 더 말을 합니다. 이런 걸 재현이라고 그래요. 다시 얘기한다 그래서. 자, 보자. 지금까지 가운데서 지금까지 우리의 전통 음식을 중심으로 발효식품의 우수성을 알아보았다. 요약 정리합니다. 어떻게 하는지 보자. 발효식품은 오래 보관할 수 있고 영양가가 풍부하고 또 재료와 미생물의 종류에 따라 독특한 맛과 향을 지녀서 우리 밥상을 풍성하게 해준다. 이렇게 멋진 발효식품을 물려준 조사님께 고마워하면서 오늘 저녁밥으로 보글보글 끓인 된장찌개와 아삭아삭한 김치를 먹는 것은 어떨까? 맛있겠죠? 앞으로 전통 발효식품을 발전시킬 방법도 생각해 보면서 말이다. 그래서 마지막 단락은 전통 발효식품의 가치에 대한 강조와 재현. 자, 요거 단락의 내용 쓰시고요. 결국 글 전체의 입장에서 볼 때 끝부분 우리나라 전통 발효식품을 발전시켜 나가자는 제안이 되겠군요. 자, 핵심 콕콕 보도록 합시다. 자, 이 글에 쓰인 설명 방법 앞에 얘기했다시피 정의, 무엇은 무엇이다. 정의, 사전적인 의미, 뜻을 밝혀 적는 거죠. 예시,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하는 방법. 동물의 종류에는 강아지, 고양이, 토끼 등이 있다. 예를 들어주면 정의. 비교와 대조는 세트예요. 둘을 가지고 설명하면 보통 비교 아니면 대조겠죠? 공통점을 가지고 설명하면 비교, 차이점을 가지고 설명하면 대조. 자, 인과는 원인과 결과 중심으로 설명하는 논리적인 방법. 원인의 인, 결과의 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로 더 있는데 이것도 쓰면 좋겠다. 너무 많죠? 자, 일단은 간략하게 쓰시고요. 이것부터는 다음 시간에 더 자세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군요. 자, 이번 시간에는 자, 이거는 그냥 여러분 미리 좀 필기하라고 띄워 놓는 겁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글의 가운데 부분과 끝 부분, 그래서 글 본문을 통해서 설명 방법들을 이야기했었습니다. 어떤 거 썼냐면, 자, 다시 얘기해 줄게.
처음 부분에 예시 있었죠. 그쵸? 보이죠? 두 번째 가운데 부분에 정의, 발효란 무엇이다. 그 다음에 비교, 같은 점으로 부패와 발효의 같은 점 비교. 발효와 부패의 차이점으로 설명하면 대조. 그 다음에 전통 발효식품에는 뭐가 있다. 예시. 자, 김치가 잘 썩지 않는 이유 원인은 젖산이 약한 산성 물질이어서 유해균이 증식하는 것을 억제한다. 유해균이 증식하는 것을 억제하니까 김치가 잘 썩지 않게 된다. 인과. 자, 그 다음에 설명 방법. 쭉 마시는 음식을 그러니까 또 발효식품 예시 간장과 된장. 그 다음에 또 뭐 있냐면 자, 이 정도 정리할 수가 있겠군요. 그래서 이런 설명 방법의 효과, 글의 내용을 정확하고 쉽게 전달할 수 있더라. 그러니까 글쓴이의 입장에서 김치와 된장과 간장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설명하고 싶은데 어떻게 설명할까 고민이었을 거야. 그래서 머릿속에 고민을 하다가 그래, 이 대목에는 정의의 방법을 써야겠다. 이 대목에서는 예시의 방법을 써야겠다. 이렇게 선택해서 쓴 거죠. 그래서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기억할 수 있더라. 여러분들도 무엇인가 전달하고 싶을 때 어떤 설명 방법을 쓸지 잘 생각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보충 자료 요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더 설명을 할 테니 일단 띄워놓는 동안 필기를 해 놓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합시다. 모두 안녕히 계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